우리 그 이지영 연구원을 소개해 드릴게요. NH투자증권에서 유통, 패션 쪽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시고 2년 전 저희 시상식 때 베스트를 차지하셨었고 2년 만에 다시 유통 섹터 베스트를 수성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특히 유통, 패션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좀 커버하시기에 좀 네. 어떠세요? 뭐 좀 그래요. 힘이 좀 빠지죠. 긴 한숨으로 시작을 네. 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섹터 종목들은 이제 많이 반등이 나왔는데 저희 섹터는 아직까지 좀 반등이 그쵸. 좀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회복을 못 하고 있고요. 네, 조금 대부분 지지부진합니다. 네. 2월 말 수준까지도 아직은 이제 오지를 못한 것들이 많고. 네.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뭐 한 2월 말, 3월 초 거기서 살짝만 회복이 되고 이전 수준에서 아직 여전히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뭐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 회복을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하고 계시는 게 유통 채널 쪽 하고 패션인데 네. 펀드 매니저들이나 네. 투자자들이 네. 별로 이제 그럼 찾는 사람이 없어져서 몸은 편한가요? 아니, 근데 엄청 좋은 세미나는 많아요. 네, 많이 찾으세요. 왜냐하면 이 섹터만 안 올랐기 때문에 언제 오르냐? 여기 먹을 거 없냐 해가지고 세미나는 꽤 많습니다. 네, 지금 얘기, 뭐 앞으로의 얘기 이렇게 쭉 드리면 안 오르는 이유가 있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뭐 좀 좋은 거 안 좋은 거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이따 언택트 이야기도 우리가 분명히 하겠지만 네. 이미 이제 날아간 종목들이 있고 네. 그 괴리율이 이제 많이 커졌다 보니까 피해주들, 이 코로나19 대표적인 피해주들은 조금만 이제 개선되는 기미만 보여도 네. 상승 탄력이 엄청 또 클 수가 그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그리고 패션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놓으면 좋은지 방법론을 네. 이야기해 보자고요. 네. 그 대표적으로 커버리지 하시는 게 유통 네. 채널은 뭐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네. 이마트, 호텔신라, GS 네. 리테일, BGF 리테일, 롯데 하이마트 네. 이 정도 있고 패션은 휠라홀딩스, FNF,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세실업, 한섬, 진우스 뭐 이렇게 돼 있고 네. 많네요. 네, 많아요. 네, 저희 회사에서 제가 거의 탑으로 커버리지가 많습니다. 그 해외 기업도 같이 하시던데요? 네, 맞아요. 뭐 월마트, 아마존 이런 것도 하고 뭐 나이키도 보고 뭐. 어떤 지표들을 보면 유통 네. 채널들의 실적이 미리 보인다. 좀 팁을 주실 만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아니, 이게 실적 추정 제일 잘하셔가지고 1등 2번이나 하신 분이 아니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매크로 데이터를 봐요. 뭐 가계 뭐 근로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주식 시장 뭐 어떤 주식 그 지수라든지 뭐 환율 뭐 금리 뭐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소매라는 게 이제 매크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 보는데 문제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유의한 게 없어요. 예전에는 잘 맞았거든요. 네.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뭐 가계소득이 늘면은 뭐 소비가 는다 이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 상관계수가 뭐 방향성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유의한 그런 설명력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잘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요새는 그래서 그런 거 기본적으로 보시긴 보셔야 돼요. 근데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건 그렇고 그래도 뭐 요새 이제 뭐 주식 시장이 좋아서 돈 버신 분들이 많았겠구나 라는 거 정도는 그래도 감각적으로는 좀 알고 계셔야죠. 요새 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근로소득이 많이 증가했겠구나 이런 기본적인 감은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거의 베이스에 플러스로 뉴스나 그런 트렌드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접하시는 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새는 뭐 사람들이 뭐 다들 명품에 미쳐서 명품 매출만 미친 듯이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솔직히 매크로 변수로 어떻게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계신 것 플러스로 그런 최근 뉴스라든지 뭐 트렌드 이런 거를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팔로우 하시다 보면은 뭔가 좀 보이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한국은행에서도 매년 네. 매년이 아니라 분기별로 그 국민 계정 나올 때 네네네. GDP 네. 성장률 나올 때 네. 소매 판매 네. 증가율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그건 어차피 거의 한 분기 후행 네, 하는 맞아요. 거 과거 데이터다 네, 보니까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네, 돼 네. 있을 거고 네. 그래서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매크로라고 하시는 이제 거시 지표들 네. 성장률, 네. 뭐 가처분 소득 네. 증가 뭐 이런 거 두루두루 보셔야 된다라는 네. 거고 네. 쉽지는 않네요, 이게. 특히나 유통, 패션 아까도 이제 트렌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가장 생활에 밀접한 맞아요. 네, 네. 섹터이기 때문에 네. 뭐 피터 린치도 그렇고 워런 네. 버핏도 그렇고 항상 네.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네, 위주로 맞아요. 공부하고 주식을 사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좀 팁을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유통 채널 위주로 좀 이야기해 보자면 매크로 지표는 이제 개인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 어떤 마트가 잘 된다. 뭐 백화점이 잘 된다. 그다음에 또 요즘에는 온라인 시대니까 어느 쪽이 잘 된다. 이런 트렌드를 보기 위한 것들은 뉴스 기사 외에도 좀 체크할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네.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으니까 네. 회사랑 커뮤니케이션, 미팅을 해서 뭐 현재 매출 동향을 좀 트렌드를 따라가고. 뭐 체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료 구독 자료 특히 온라인 데이터는 네. 그런 거를 제공해주는 데가 많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말해도 돼요? 예, 그 중요한 거니까. 유료인데 맞아요. 저희는 그 또 되게 비싼데 다 이야기해요. 개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블룸버그 단말기라든지 뭐 어. 조선일대 클락슨 데이터라든지 예. 예. 뭐 저는 이제 와이즈 앱 그 안에는 그럼 네.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쿠팡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뭐 네. 온갖 그런 앱 어플리케이션들의 어떤 트래픽이라든지 뭐 그 이용자 그다음에 뭐 온갖 데이터가 다 나오죠. 그리고 그 와이즈 리테일인가? 뭐 하여튼 거기서 또 리테일에 특화된 서비스를 또 런칭을 해서 그 매출 결제액도 추정을 해요. 그 앱에서 실제로 결제된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것까지.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싸요. 그래서 개인분들이 접근하실 수는 없지만 우리 증권사 리포트에 보면 담겨 있죠. 네, 저희가 이거를 구독을 해서 요거를 이제 발간을 하니까 그런 거를 잘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리포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앱 네. 트래픽 뭐 예전으로 따지면은 그 홈페이지 방문자 수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트렌드가 얼마나 늘어났다를 네, 보고 네. 그래서 이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 거다 이렇게 그쵸. 자연스럽게 네. 추정이 가능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죠 옛날에 그 잘 되는 집은 문전성시라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앞에 줄 서 있고 네. 사람들 많이 가는 거 당연히 이제 네. 장사 잘 되는구나 이렇게 따라가는 게 그게 이제 모바일 시대로만 바뀐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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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자료 쓰시는 거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네. 구리포트에는 없는 거. 여긴 없고. 있다. 어디. 리포트 쓰실 때 그 뒷부분에 이렇게 관련 데이터로 첨부가 돼 있다라는 거. 요거는 저희가 증권사 리포트 찾아보는 법 한번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럴 때 한번 이런 거 네. 찾아서 보시면 네. 뭐 이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처럼 막 이렇게 실시간으로 팔로우업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대략적인 트렌드는 알고 중장기 네. 투자를 하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거. 네. 쇼핑몰 데이터 추이, 사용 시간, 사용자 수, 실행 횟수. 뭐 이것도 있고 뭐 고객 프로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어요. 온라인 데이터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네. 리포트 텍스트만 읽어볼 게 아니라 리포트 뒤에 나와 있는 그럼요. 지표들도 네. 상세히 한번 뜯어볼 네, 필요가 그럼요. 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유통 같은 거는 네. 어떤 방향성이잖아요. 네, 네, 네. 뭐 사실 지금 뭐 백화점 그다음 오프라인 마트가 저물고 있고 온라인이 뜨는 것처럼 네. 그 방향성만 알면 네, 네, 네. 그 상장사 중에는 네. 이게 좀 유통 채널 중에서는 온라인을 그렇게 잘한다는 데가 조금 별로 없죠. 없어요. 그래서 좀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로서 아쉬워요. 그 쿠팡 자료 좀 쓰시던데. 네, 그래서 막 쿠팡은 뭐 네, 쿠팡 자료 이런 거 쓰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주식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되기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장돼 있는 것들은 다 전통적인 대형 네. 오프라인들이다 보니까 조금 섹터가 재미없는 게 그런 이유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롯데도 네. 롯데온이라는 걸 런칭을 또 새로 했고 네. 거기 뭐 주기적으로 바꿔 이름은 네, 바꾸고 네. 하긴 하는데 신세계도 뭐 쓱닷컴, 네, SSG 맞아요. 열심히는 네. 하고 있는데 네. 기존의 오프라인 점포들이 원체 안 좋다 보니까 네, 네. 그냥 이것만으로 날아가기에는 뭔가 네.
큰 족쇄를 달고 맞아요. 있고 네네. 어떻게 봐야 돼? 그래서 이마트도 좀 말도 많고 막 탈도 많고 한데 네. 이런 대형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온라인에서도 그래도 뭐 점유율이 있기는 있어요. 뭐 네. 쓱닷컴이라든지 롯데닷컴 이제 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옴니 채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온 오프라인 동시에 하는 사업자로 이제 다시 재도약할 거다. 네, 그리고 저희 그 대형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프라인 점포들이 다 하나의 물류센터의 기지를 그쵸.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이 더 있다. 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해서 저는 쉽지 않다. 네,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의 쿠팡하고 네이버 같은 상위 그쵸. 사업자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예,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 했지만 솔직히 뭐 배송 캐파라든지 뭐 MD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노력은 하는데 물론 이제 특정 세그멘트에서의 마켓시어는 가져가겠지만 이게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기는 쉽지 않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의 유통 네. 강자들이 네. 과거에는 뭐 지마켓 11번가 이런 오픈마켓과 싸웠다면 그다음에 네. 소셜 커머스가 나왔고 네, 그들이 이제 대형 유통화가 됐고 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네이버 쇼핑 이 네. 검색 제휴를 통해서 쇼핑을 네. 연결해주는 또 네이버랑 또 싸워야 되고 네.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 유통 채널들은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네, 보수적 오프라인 유통에 대해서 저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항상 음. 저희 섹터에 대해서 조금 뉴트럴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중립 의견. 네. 그리고 온라인 업체가 빨리 좀 상장을 좀 좋은 게 해주면 섹터가 활기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좀 안 좋은 쪽은 과감하게 그냥 중립 의견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되신 거고. 그런 거네요. 아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네, 진짜로. 그렇네요. 네. 그 호텔 신라 같은 면세점도 네. 보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면세점 매출은 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5%? 네. 끝이 안 보이죠. 이거 코로나 상황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서.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래도 트래픽은 저희가 한 95% 빠졌는데 매출은 한 50%밖에 안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형 다이버라고 하죠. 이거를 네네네네. 직업적으로 인해서 물량 떼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속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시내 면세점은 적자는 안 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내 면세점은 적자는 아니에요? 네, 공항이 적자여서 그렇죠. 지금 거기는 적자가 원체 그 임대료를 엄청 네, 세게 네. 내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다행인 건 관세청이 최근에 예. 뭐 제3자 반송이라든지 국내 통관 그래서 요새 막 면세품들 뭐 막 이제 백화점하고 온라인몰에서 막 온라인몰에서 재고 떨이 재고 팔잖아요. 팔 수 있도록. 예, 그런 걸 좀 해줘서 매출이 4월을 저점으로 5월, 6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 면세점은 혹시나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뭐 코로나가 네. 끝났을 네. 때 그 면세점을 보기 위한 데이터, 면세점에 투자하기 위한 데이터들 미리 좀 간파하기 위한 사전 공부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출국자 동향 수라든지 뭐 여행. 입국자 동향이 예. 확정치가 있고 잠정치가 있는데 잠정치는 좀 빨리 나와요. 네. 입국자 동향? 네. 저희 지금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의 거의 80%가 예. 외국인이라서 네, 출국자 우리 내국인 출국보다는 외국인 입국이 좀 더 이제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출국자 동향보다는 입국자 동향 즉 외국인이 네. 매출의 한 80% 차지하니까 네. 그러면 그 입국자 동향 잠정치는 어디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관광 통계에서 나오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 면세점이 솔직히 무슨 관광객이 그렇게 매출을 일으키는 채널이라기보다는 따이공. 네. 거의 B2B 채널이죠. 면세점. 네. 그래서 그 도매 사업자분들이 다 일으키시는 매출이라서 사실은 중국 내에서 이 제품들의 인기가 어떤지 그게 더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제품의 인기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면세점의 인기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나라에 놀러 와서 물건 사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파는 그 제품, 상품을 사가려고 하는 한참 잘 거잖아요. 나갈 때는 화장품.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아무리 보시피 뭐 화장품이 뭐 어렵죠. 뭐 지금 어려운데 뭐 이게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주요 팔리는 제품들 있잖아요, 상품들 있잖아요. 그 애들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항공, 여행, 레저, 면세점 그리고 네. 면세점 내 입점한 상품들 거기 네, 뭐 네. 화장품, 네, 패션 다 한국 있고. 화장품의 인기가 어떤지 지금 인기가 좋으면 우리나라 면세점도 좋은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면세점은 한국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고 수입 화장품도 많이 팔잖아요. 그런 메인 수입 화장품들이 최근에 중국에서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히트 중국 상품이 나오는지도 봐야 내의 되고. 인기는 이것도 되게 또 어려운데 예. 뭐 그걸 저는 중국 중국 위주로 높으니까? SNS를 많이 봐요. 아,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 그 뭐더라? 뭐 위챗인가? 뭐죠? 뭐 저 샤오홍슈 이런 것도 보고 네. 뭐 웨이보도 보고 웨이보. 뭐 그렇게 해서 그런 파워 블로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요새 뭐 많이 파는지 한국 제품에 대한 뭐 그 소비자 그 뭐 팔로잉 수 네. 뭐 이런 건 어떤지 뭐 그런 거는 이렇게 봐요. 인플루언서들 이제 팔로우 네, 하시면서 네. 요즘에는 어때요? 그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제품 소개하거나 이러는 거는? 예전이랑 비슷해요.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예전과 비슷한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면세점을 통한 구매보다는 이제 그 직수출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티몰이라든지 뭐 네. 증동닷컴 이런 데 통해서 이제 한국관을 열어서 네. 거기에서 이제 바로 그렇죠. 판매하는 것들도 네, 많고. 그런 것도 많이 보죠. 그런 것도 또 동시에 봐요. 티몰 매출이라든지 뭐 증동닷컴 매출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네. 그 유통 채널을 통해서 판매량이 얼마나 잡히는지를 보면 네. 바로 이제 패션의 실적을 추정할 수 있는 네, 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너무 단순한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예. 제가 이제 유통을 커버하지만 예. 이 유통 회사들이 브랜드별 매출은 절대로 오픈을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아요. 영업 기밀. 네, 백화점도 그렇고 면세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 브랜드별로 알기는 힘들고 아하. 상품 군별 매출 트렌드 정도는 저희가 알 수는 있거든요. 아하. 뭐 백화점이 됐든 면세점이 됐건 뭐 대형마트가 됐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패션이 뭐 엄청 좋게 나온다. 뭐 그러면 아 내가 커버하는 패션 기업들도 뭐 어쨌든 뭐 같이 이제 물이 들어오면 배가 뜨니까 좀 좋겠구나 이렇게 정도 생각하는 거고 뭐 이 중에서도 뭐 여성 캐주얼은 진짜 안 되는데 명품만 좋다더라 그러면은 내가 커버하는 기업들 중에서 약간 럭셔리 포지션에 있는 애들은 좋겠고 아 뭐 캐주얼이나 뭐 이런 애들은 힘들겠구나 뭐 이렇게 그런 정도의 그냥 감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진짜 세부적으로 어떤 브랜드 매출이 어떤지 그거는 본인의 정보를 이제 본인 뭐 매장에 가서 그쵸. 분위기를 보거나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런 것도 종종 해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데이터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추정을 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은 그렇죠. 또 가까이 있으니까. 뭐 구글 지수, 구글 트렌드 구글 있잖아요. 트렌드, 네이버 트렌드. 네, 뭐 네이버 트렌드 그런 걸로 검색어 트렌드. 네, 그게 우리나라 이렇게 뭐 글로벌린 구글 있고 우리나라 네이버가 있고 중국에는 웨이보 지수가 있고 뭐 그런 지수들이 여러 그 지수 서비스를 여러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로 그냥 100% 맞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브랜드가 빵 뜨면 좀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고요. 브랜드가 빵 망가지면 내려가는 추세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크게 이렇게 감을 잡아보실 수는 있고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 SNS에 어떤 특정 브랜드의 팔로워 흐름. 수 있잖아요. 팔로워 수. 아, 이 팔로워 수가 엄청 늘고 있다. 이런 걸로도 체크를 해볼 수 있고 이게 약간 이게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이 트렌드가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그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길이 되게 많아지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주린이 분들도 아시면 좋은 게 네이버 검색어 들어가 보면 그냥 실시간 검색어만 보실 게 아니라 네이버 트렌드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수천억, 수조억 굴리는 펀드 매니저들도 이 트렌드 보고 있어요. 똑같은 거. 네.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트렌드가 이렇게 해당 상품 올라가면 그 회사 주가도 같이 이제 우상향으로 같이 가는 경우도 많고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 회사가 막 돈을 써갖고 그 검색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땐 약간 이 회사의 이익단하고는 조금 달리 갈 수도 있다라는 거. 맞아요. 100% 맞진 않고 그냥 한 10% 정도 참고 자료로 보실만 해요. 약간의 방향. 네, 맞아요. 방향성 정도로만. 무신사 랭킹 이런 것도 저는 좀 봐요. 핵심이죠. 뭐.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랭킹이 다 나오거든요. 카테고리별로. 네, 근데 거긴 대부분 10대부터 한 30대 초반. 그렇죠. 근데 저희가 뭐 이제 패션에서 주요 종목이 필라, 뭐 FNF 이런 거니까 그런 것들은 거기서 다 체크가 되죠. 커버리지 하시는 데 중에 언택트 수혜 없어요? 언택트 수혜?
다 컨택트예요? 다 이게 오프라인 위주로 상장이 돼 있어서 참. 상장사들만 놓고 네, 보면 그렇죠. 근데 뭐 갑자기 이제 언택트 땀을 수혜는 뭐 쿠팡 뭐 이런 거 데이터 보면 빵 떴어요. 네. 코로나 전후로. 네, 그런 네이버 이런 것들 언택트 수혜고 참 아쉽게도 지금 상장은 안. 그러니까 쿠팡 같은 상장돼 경우. 있는 네. 유통, 상장돼 있는 패션 중에서는 근데 패션은 좀 언택트의 전체적으로 대형 브랜드는 수혜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형 브랜드요? 네, 산업 매출은 안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탑라인 쪽에서 언택트로 매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제 수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익 구조가 네,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오프라인 판촉비를 많이 안 써도 되니까. 네, 뭐 그런 게 그것도 있을까요? 크고 제가 제일 좋게 보는 거는 요새 D2C라 그래서 D2C. 네, 자사몰 매출.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자사몰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면 유통 수수료가 안 나가잖아요. 엄청나죠. 예. 그 저희가 뭐 10% 할인을 하거나 뭐 20% 쿠폰을 준다 쳐도 유통업체한테 주는 원래 판매 수수료가 한 30에서 50% 가까이 됐었기 나가죠. 때문에 돈이 엄청 남아요. 예.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거죠. 아니면 수익성이 되게 개선이 중요한 안 이야기야. 된다 네. 쳐도 그걸 남는 돈을 가지고 다시 브랜드에 재투자를 해서 브랜드력이 더 상승하고 그러면은 또 더 많은 자사몰 트래픽을 끌어올 수 있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언택트가 되면서 되게 의미 있는 변화를 생각하고 있고요. 나이키가 이걸 진짜 잘하고 있죠. 나이키는 미국에서 아마존에서도 물건을 다 뺐어요. 아 그래요? 네. 나 나이키인데, 나이키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나 사고 싶으면 나이키 쳐서 나이키닷컴에서 사지. 들어와, 그래, 들어와. 뭐 아마존에서 그거를 뭐 이 상품 저 상품 비교해서 아마존에서 굳이 나이키라는 검색어를 또 한 번 더 눌러서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냥 나이키닷컴으로 다 하고 있고 뭐 그 오프라인 매장도 다 그 자사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플래그십 스토어만 운영을 하고 그런 입점몰들은 다 빼요. 다 뺐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백화점 안에 입점을 해서 수수료 네. 30%줄 네. 필요 없이 자체 몰을 갖고 있는 것처럼 네. 온라인에서도 네. 어디 입점을 해서 거기 네. 수수료 줄 필요 없이 네. 자체 몰을 구축을 네. 하면 훨씬 더 이익률이 높아지는. 그렇죠. 네. 브랜드력이 되면 그렇게 할 만하죠. 제 주변에 유통업 하시는 사장님들도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이익률이 확 올라간다. 심지어 네.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 검색 제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페이먼트만 네이버 페이나 뭐 간편 결제 그런 거 맞아요. 붙여주고 그래 네. 수수료 너네 결제 수수료 먹어라. 네. 근데 대신에 나는 유통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휴를 해서 가는 괜찮은 방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회사 자사몰이 잘 된다. 저는 이제 각 회사에 다 이야기해보고. 연락을 해서 너네 요새 자사몰 매출 비중 얼마나 되냐 아까 이렇게 이야기한 뭐 물어보죠. YG 앱이나 이런 걸로 앱 트래픽을 보고 홈페이지 트래픽을 보고. 그렇게도 보고 아니면 각 회사에 직접 다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보는데 이것도 역시 개인 투자자분이 직접 하시기는 쉽지는 않고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 근데 패션 요새 섹터 애널들은 맨날 그 얘기 써요. 자사몰 매출 비중 몇 % 어쩌고 저쩌고. 요새 되게 이제 많이 투자 포인트로 거론되는 거라서 그냥 리포트 같은 거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것도 도움이 돼요. 그 각 회사 그 I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분기 실적 그 보고서 있잖아요. 네. PPT 자료 그거 보시면 이제 중요한 투자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데이터가 이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외 기업은 그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해외 기업은 그 공시 IR 정말 잘하죠. 네,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공시 말고 투자자 참고 사항으로 별도의 PDF 파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분기 보고서 텍스트 쭉 긴 거 좀 보기 힘드니까 그걸 아주 편하게 PDF로 분기별로 올려주시는 그런 식으로 투자자 정보를 공평하게 잘 제공하는 회사가 또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도 잘 평가를 받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나이키가 요즘에 주가 엄청 좋잖아요. 네. 이 코로나 이 시국에도 네. 잘 되는 회사는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것 좀 배우면 되고 만약에 IR북이 잘 올라오지 않으면 회사에 전화해서 아니 IR북 좀 만들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분기 보고서마다 찾아보면서 사업의 내용을 좀 읽어보면 아마 도움은 되실 것 같고 지누스는 그때 몇 번 쓰시? 네, 몇 번 썼죠. 네. 이 지속적으로 커버를 하시는 종목이에요? 네, 저는 이 회사 괜찮은 것 같아서. 지누스. 네. 거의 매출 대부분이 이제 해외. 여긴 다 온라인이잖아요. 네, 잘 되죠.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지누스 같은 경우? 제 주변에도 지누스 물어보시는 분도 꽤 그래요? 많더라고요. 워낙에 상장 전부터도 막 이름이 이제 많이 거론되는 회사였어가지고. 지누스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이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이 음. 앞으로 계속 한 연 20%대 성장을 수년간은 지속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산업 성장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되게 좋게 봐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이 시장이 커지는 만큼 네. 거기 플레이어들도 경쟁자들. 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그러니까 진입 누구나 장벽이 별로 없어서 예. 똑같은 OEM 공장, 얘네 어디서 만들었지? 그렇죠. 찾아서 이 OEM 네. 공장 가서 자기네 네. 브랜드 해갖고 온라인으로 네. 파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상 뭐 개별 기업이 먹을 건 별로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지누스가 이미 거기서 이제 상위 사업자로 자리를 매김했고 네. 이제 재무 구조나 이제 뭐 생산 시설이나 모든 부분에서 우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뭐 1등은 아니더라도 이 상위 그룹에 껴 있는 한 시장 성장을 같이 인조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뭐 박 터지는 거는 이 밑에 그룹의 예, 신생 사업자들이고 일단은 자리를 잡은 상위 사업자들은 시장 성장이나 혹은 그보다 약간 뒤처지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좋게 보고요. 제가 이 시장이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온라인이기 때문에 예, 온라인 시장 성장이랑 같이 하는 것도 물론 있고요. 뭐 배송이 편하고 뭐 이런 것도 뭐 있고요.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리포트를 쓰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 뭐 8대 호구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8대 하나 호구 제품. 호구? 네. 그 중에 하나가 매트리스예요. 아, 맞아. 네. 저도. 생산 원가 대비 판매가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익이 엄청 좋아요? 근데 매트리스 비즈니스가 재밌다. 이익이 그렇게 높은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이 생산 원가 대비 판매가가 높은 이유는 이게 워낙 벌키하잖아요, 제품이.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운송비도 많이 들고 어디 매장에 전시를 해놔도 스페이스를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임대료도 비싸고 예, 그리고 뭐 그 판매 직원도 이거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많이 고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되게 비용이 되게 높은 비즈니스여서 사실 생산 원가 대비 판매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던 건데 이게 이제 온라인화가 되면서 배송이 저희가 압축을 해서 컴팩트하게 배송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매장에 대한 그런 임대료도 안 없어지죠.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배송 그것도 다 없어지죠. 뭐 그다음에 인터넷에 자세하게 설명 써놓으면 이제 뭐 설명 그 상품 팔아야 되는 그 그렇죠. 직원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다 없어지죠. 뭐 그렇게 되니까 이게 비용이 엄청 슬림해지는 구조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세계 8대 호구 제품 보다 보니까 우리 유명한 호구 제품이 화장품이잖아요. 생산 원가 대비 뭐 판매가 물장사. 근데 화장품은 이 8대 들지도 못해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세서? 예, 물, 생수, 뭐 매트리스 아니면 생일 카드. 종이 이게 하나인데 이거 막 4천, 5천에 팔잖아요. 생일 카드. 뭐 그런 이유들이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나가 이제 매트리스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리포트를 쓴다고 지누스 걸로 매트리스 바꿨어요. 아, 사보셨어요? 네, 실제? 그래서 지금 실제 쓰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썼던 거의 가격이 8분의 1? 저는 아까 8대 호구 이야기 하셨을 때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막 이제 웃었는데 저도 온라인으로 매트리스를 한 2번 사봤어요. 근데 이제 뭐 토퍼라고 하나 뭐 이만한 메모리 폼? 근데 속은 거야. 야, 이 제품 설명 기가 막히게 써놨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이거 뭐 거의 스티로폼에 가깝고 별로 편안하지도 않고 해서 이거 버리려면 또 돈 주고 버려야 돼요. 부피가 엄청 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야, 난 다시는 진짜 온라인으로 매트리스 사지 말아야지 막 이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아무튼 그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이 많아져도 1등 사업자, 1등인가요? 그냥 선두 사업자라고 할게. 선두권 사업자. 지금 뭐 순위가 업체가 뒤치락하니까 선두권 사업자는 그래도 남들보단 잘 치고 나간다. 우리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통 채널도 좋고 패션도 좋고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이것만큼 좀 알고 투자하시면 최소한 뭐 지키는 투자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꿀팁 조금 정리를 해주신다면. 너무 어려운 질문. 저도 모르는 거를. 아니 뭐 생활하고 이제 밀접한 거라서. 저도 사실은 IT 뭐 중후장대 뭐 화학 이런 거 너무 어려워서 저 생활 속에 있는 주식들을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쉬운 거. 그래서 주린이 분들은 약간 이런 쪽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가장 안 좋은 섹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일단은 묻어두는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섹터는. 아 그래요? 의외인데? 아니 물론 미국의 이제 유명 소비재 기업 중에는 묻어두는 투자로 어마어마하게 번 게 많은데 그죠. 한국 나이키 주식을 같은 거. 지금 매매하실 때는 어떤 한 종목,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커버하는 모든 종목들 있잖아요. 예, 지난 한 5년간 시계열 주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 올랐다가 엄청 빠졌다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해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은 아 이거 현실 조언이다 진짜. 예. 왜냐면은 지금 상장돼 있는 유통업체들은 다 오프라인 기반의 사업자들이라서 시장을 읽고 있는 사업자들이고 패션 쪽도 엄밀히 말하면은 국내 브랜드들은 약세고요. 해외 수입 브랜드들이 국내에서 강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 내에서도 국내 브랜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큰 흐름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주가가 놓고 봤을 때 추세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없고요. 어쩔 때는 이 브랜드가 떴는데 또 1, 2년 지나니까 인기가 없어지고 되게 빠르죠 우리나라는. 이게 되게 빨라요. 예, 그래서 넋을 놓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어떤 종목을 사셨으면은 그거를 계속 이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분기 실적부터 시작해서 계속 굉장히 밀착해서 팔로우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묻어두면 안 된다는 게 장기 투자 하지 말란 뜻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봤는데 정말 분기별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들이. 그럼 장기 투자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안 보고 나는 이 기업이 정말 좋다 생각해. 이 기업은 10년짜리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덮어두고 계시다가는 어느 한순간에 브랜드가 진짜 뜻도 못한 무슨 이상한 소송이나 무슨 이런 브랜드들은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뭐 모델을 뭐 누구 썼는데 그 모델이 무슨 사건에 갑자기 휘말렸어. 그래서 갑자기 뭐 맛이 엎어지는 가기도 경우도 하고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10년 갈 거야라고 그냥 단정하고 보기보다는 그거를 10년 보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체크를 매 분기, 매 순간 항상 하시면서 가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조언이네요. 네, 그냥 묻어두고 있다가는 내가 묻혀버린다 막 이런. 네, 뭐, 네. 우리나라 특히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트렌드가. 그래서 막 유통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하여튼 네. 진짜 뭐 나이키처럼 세계적인 브랜드 하나로 그냥 굳건하게 네, 가는 게 그렇게 가면 사실 참 좋을 우리나라 이제 텐데. 작은 나라에서는 네.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좋은 시절이 오면 네.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해서 보고 또 그 네. 브랜드력이 잘 유지가 되는지. 네. 뭐 M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중국 사람들이 좀 얼마나 네. 사가는지 그 흐름만 좋아진다면 그래서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된다. 네. 항상 네. 더듬이를 세워놓고 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2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수성한 유통 베스트 애널리스트 NH투자증권의 이지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